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하남시 후보로 출마하는 강병덕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최승태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병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에 취재를 해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할 출마 기자회견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회자의 후보 경력 소개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에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병덕 예비후보의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하남시 연천회장 여든,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실 부실장 여든, 2017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회장, 부의장,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대위원장, 2019년 현 국회의장 정책자문관, 2019년 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요, 일단 이 먼 곳까지 또 장소가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오늘 방문해 주신 기자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잠깐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 5시 반에 나와서 같이 일일 봉사를 했었는데요. 잠깐 소회를 말씀 짧게 드리고 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하남시를 위해서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루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하고 뒤에서 또 이 쓰레기를 날려주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호흡이 정말 안 맞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뒤에서 쫓아오는 또 이 분리수거 차, 서로 협업이 돼야만이 보니까 사고도 없고 가장 빨리 또 효율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이제는 시민과 행정가, 전문가들이 같이 협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남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남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출마 선언에 앞서 저의 마음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하남의 내일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입니다. 국가 존재의 이유, 그리고 도시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도 사람 행복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나라, 제가 그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과 질병, 고령과 사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배고픔에 우유를 훔친 현대판 장발장 부자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이 국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많은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차별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법제도,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분권 당과 함께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당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제 성장의 질을 중시하며
사랑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당,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남시 100년 대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작은 땅의 그린벨트 면적은 77.3%나 됩니다. 열악한 산업 구조도 개선해야 됩니다. 주택가 인구, 교육 팽창 등 급속한 도시 확장도 문제입니다. 이제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기능들을 최고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하남이라는 분명한 이정표를 세우고 향후 100년을 책임질 견고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규모의 성장,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첨단 테크노폴리스 하나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하남은 주택가 인구, 교육의 팽창이 가져오는 당연한 도시의 진화의 단계입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판교 테크노밸리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1,30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약 6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7조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고용 효과, 우리 하남에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더 큰 내일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남의 더 큰 내일을 기대하려면 내일을 바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산지구 북측에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1.4배 넓은 자족용지를 배치하고 첨단 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남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은 초이 간북지구에 산업단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첨단 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 계획과 하남시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묶어서 강력한 자족도시 첨단 테크노폴리스 하남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소기업 소상공인이 웃는 도시 하남입니다.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하남시 전체 산업의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구심점이 되었던 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역산업 생태계, 업무 환경, 고용 환경, 재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하남 소기업, 소상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시금 지역 경제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편차 없는 교육도시 하남입니다. 현재 하남의 교육 환경은 지역별로 심각한 편차를 보입니다. 기본적인 학생 수의 문제는 물론 수준 높은 교육 여건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4차 산업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스마트 기반의 미래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하나, 수도권 광역 거점 도시 하남입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 대표로 광역교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GTX D 노선을 조기 확정하겠습니다. 수서고속철도 신사업개발단장을 역임했던 실무 경험으로 지하철 9호선과 GTX D 노선을 남양주 왕숙지구의 GTX B 노선과 연결해 우리 하남을 교통의 끝이 아닌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GTX 모든 노선이 연결되고 수도권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거점 도시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원도심 육성도시 하남입니다. 도시 하남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그 구심점이 되었던 곳이 원도심입니다. 이제 원도심을 미래도시 하남의 구심점에 설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와 결합시키고 도시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하남 동북부 수변벨트와 스타필드 H2 사업부지 원도심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중심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안전과 교육, 의료와 문화 등 각 분야에 불거진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기존의 도시 공간에는 성장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남아있는 공간에는 최고의 것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세부 공약들을 강병덕의 정책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춧돌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교육환경, 수석대교 등 주요 현안들도 시민의 의견을 대안에 담아 최고의 결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실을 명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며 지속가능한 규모의 성장, 도시의 건강한 성장과 시민이 행복한 미래, 하남 시민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인의 약속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나라,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하남, 행복한 도시 하남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약속 심장과 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강병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장소가 여기 환경위원회 여러분들이 휴게 장소인 관계로 질의응답은 간략히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시간은 추후 선거사무소에서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오마이스 박정희자입니다. 타 후보분도 GTX-D가 가능하다고 보시던데 이게 아무리 예타 면제로 진행된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가 있으시다면 뭐 어떤 예. 수도권 광역 급정철도 GTX라고 하죠. 제가 그 SAT 신사업 개발단장으로 있을 때 GTX의 A 노선을 저희가 운영사로 참여하는데 참여를 해봐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GTX A는 민자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해갖고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고요. 원래 GTX는 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거 국가 재정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갖고 예타를 통과한
GTX BC 노선은 지금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GTX 이제 D 노선이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타를 통과하고 이게 국가 재정이 없으면 나중에는 민간 사업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떤 노선으로 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인천, 계양, 그 검단 그쪽으로 해갖고 광명,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인데 교통 이 서부권이 사실은 서부권 권역이 잘 안 돼 있어서요. 그쪽으로 해갖고 광명으로 해서 삼성으로 해갖고 강남에 삼성이 됐지 수서가 됐지 그 연결을 해갖고 하남으로 해갖고 남양주까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좀 예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의 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중심지에는 인천 계양으로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이나 삼성, 하남으로 이쪽 오는데 큰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이쪽 노선으로 끈다라면 좀 예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GTX D 노선에 대한 정부의 조기 확정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광역교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기에 일단 확정을 시켜놓고 그 노선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또 다시 상의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예타하고 실시 설계해야 되고 뭐 실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아직 정부에서 이거 확정 발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확정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광친위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도 지나가시는데 이게 지근거리라 가능하실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게 GTX는 아시다시피 지하 50m 이하로 해갖고 고속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보통 최고 시속이 한 180km 정도까지 나오고요. 평균 구속으로 보면 한 100에서 한 120km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남양주까지 연결을 해야 그나마 하남이 거점 도시가 아닌 이게 종착역이 아닌 거점 도시로서 하남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추후 전문가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네, 여기 아마 후보님도 바쁘실 거고 지금 바쁘니까 어차피 지금 오늘 발표를 하셨지만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도 뭐 두 번, 세 번 아마 설명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하고 끝냅시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이정철 기자님. 예. 지금 수석대교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예. 수석대교 같은 이런 주요 현안들을 시민들하고 대안을 담아서 이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게 참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라요. 근데 저는 수석대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제 분명한 입장입니다. 수석대교는 사실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발표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사실은 교통정책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 미사지구 개발할 적에 지하철 5호선을 정부에서 늦었잖아요. 교산 신도시 결국은 신도시를 만들어냈고 분양이 잘 되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지하철 3호선 늦어주듯이 남양주 시민들, 왕숙지구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실은 서울로 나갈 수 있게끔 수석대교를 놔줘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잘 연결되는데 이거는 저희 그 피해는 하남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왕숙지구 1차에 3만 3천 세대인가 5천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 인구들이 들어왔을 때 교통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량이 지금 예측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교통 전문가들하고 용역발자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맞는 건지 위치를 변경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위치에 좀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세밀하게 아직 검토되지 않고 아직 시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반드시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하고 시민들과 교통 전문가하고 하남시 행정이 참가한
바로 추진서부터 구성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그냥 소리를 끊는 건 아니고 이거 지금 수석대교 있는 문제가 이제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석대교는 사실은 2, 3년 전에 그 당시에는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당이 네. 강력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의장 하시던 김종복 의장도 그거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엔 이름이 하남대교였었어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숙은 발표 안 했지만 다달신도시가 있었고 다달신도시하고 하남지구하고 맞닿는 도로를 다리를 놔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검토가 됐던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국당 위원장 대행을 했던 그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위원 하면서 도청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나는 이 수석대교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맞물려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점 재검토도 좋지만 아무튼 전향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골목 잡고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것이 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인지 고심을 좀 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보면 정부의 신도시 발표한 교통대책이잖아요. 저는 정부에서 이거를 왕숙지구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지 않는 한 이건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완을 해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남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남양주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올 초서부터 권장했었던 게 우리 이 지하철 9호선이 한참 논란이 될 때 이 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사실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남이 항상 교통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되고 이 9호선도 남양주까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수석대교 사실은 교통량에 상당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관계자들에게만 사실 좀 많이 건의를 해왔고 아직 시민들에게는 정확히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돼 있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혼선을 안 주려고 한 건데 아까 우리 이성환 기자님 말씀대로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에 왕숙지구 발표가 되기 전에 하남대교로 강력히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왕숙지구라는 또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정말 교통 영역도 줘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위치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보완할 사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네, 개인적으로 하시죠. 아니 여기 많은 천막 기자회견을 쭉 봐왔지만은 일단 포괄적인 정책이지만은 일단 좀 신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답게 좀 진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런 강론을 겸한 이제 선거 공약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텐데 그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정국에 앞서서 공천 정국이 있는데 간단하게 눈이랑 스케줄 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십니까? 네, 여기 이제 저희가 당의 지금 대체적인 스케줄은요. 제가 아는 대로 하면 1월 초에 공간위가 구성이 되고 아마 그때 이제 그 공천 이제 다시 이제 원서들을 내겠죠. 그렇게 해갖고 2월 중순 전후로 다 경선하겠다라는 게 지금 당의 방침이고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끝내서 이번에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후보가 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원칙적으로는 다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은 저하고 최정윤 후보하고 둘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1차 경선 들어갈 때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